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수준, 그리고 보건의료 수준은 가히 우리나라를 따라올 그 어떤 선진국도 없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보건의료의 인력 규모 자체는 낮은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와 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일부 의사들과 이해동조의 집단 휴학을 하는 의대생들이 한심하고 정말 못났다는 생각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우리의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또 아예 한국으로 원정 와서 큰돈을 내면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실력 있지만 의사들의 독점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나 의료기기, 일부 전공의들을 섭외해 아예 자기네 나라의 한국인 의료진으로만 가득 채운 병원을 세워버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여성이 남긴 한국의 건강검진 체험기와 아랍 왕족들이 한국에서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쓰며 누린다는 의료 쇼핑을 통해 살펴본 우리 K의료의 경이로움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뒤숭숭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워온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국인 여성 쉐어 씨는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연간 건강검진을 경험한 뒤 후기 영상에 남겼는데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는 2년마다 모든 국민 혹은 거주자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실제로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진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단 의사를 만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모든 항목이 무료도 아니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추가금을 내야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검사받거든요. 혈압재고 폐소리를 듣고 이런 거 말이에요. 당연히 별 기대감이 없었죠. 근데 완전 달랐어요. 건강검진 받는 내내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다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미국과 한국은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위내시경이란 위의 상태를 보기 위해 관을 목구멍을 통해 넣어 확인하는 거예요. 작은 용종이나 암 등을 발견할 수도 있죠. 위궤양 같은 병은 물론이고 혹시나 용종이 발견되면 그걸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암이나 나쁜 병이 있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이걸 2년마다 하는 건데요. 생전 처음으로 위내시경이라는 걸 해봤는데 수면만 치료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그냥 푹 자다 일어난 기분이었는데요. 목이 조금 따끔거리긴 했지만 금방 좋아졌죠.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해도 미국인들은 입을 벌리고 있을 텐데 상상하니 좀 웃기네요. 저도 그런 미국인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남은 검사는 여자들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궁을 체크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는 스캔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낸 비용이 얼마였냐고요? 수면만 치료를 위해 낸 금액 5만 원, 달러로 한 35달러? 그게 전부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검사를 국가에서 혹은 회사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처럼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이뤄진다는 점을 극찬하며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하기도 할 정도로 여기는 정기 건강검진을 이렇게 흥분하며 설명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이 뭔가 낯선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이 잔뜩 흥분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맹장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계산서를 받아보니 42,000불이나 되더라고. 한국에서는 3,00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거의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에 잘 모르지만 애초에 왜 가격이 비싼지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를 고민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며 구체적인 비교를 던지는가 하면 한국의 의료체계, 즉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소식을 전해줘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걸 무료로 해주는 거야? 미국인들은 암을 비롯한 중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국은 천국이구나. 코로나 대처 방식부터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반에는 이렇게 멋진 의료 시스템이 있었던 거네 라고 말이죠. 가만히 보고 있자 하니 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의료제도까지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가건강검진은 비용을 따로 내지 않음에도 굉장히 꼼꼼한 검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검진 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행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보험 보장료 지출을 막는 선순환의 출발선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길 바라는 사회보장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복지는 결국 우리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진 수준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막의 땅 중동의 왕족들이 줄지어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두바이의 공주와 카타르 왕족까지 국비 방문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어차피 전 세계에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을 오일머니 왕족들이 왜 유럽이나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오는 걸까요? 물론 한국은 불과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의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을 선망하고 큰 병이 걸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외에 나가 진료받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국내 의료기술은 해방 후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첨단 치료법이 개발됐고 중증질환 치료율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완치 후 5년 생존율 나라별 순위에서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1위를 기록하며 선진국 의사들조차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특히 암치료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두바이 장동건, 만수르 처남인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막툼도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가족을 병문안 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소속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처남인데요. 1982년생인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매력적인 외모로 몇 차례 해외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죠. 운동 실력도 뛰어나 지난 2006년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도 있답니다. 셰이크 함단의 방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경복궁과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답니다. 그가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의 팬 계정에는 셰이크 함단이 아산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김에 자신의 SNS에 서울 경복궁과 광화문, 청계천 등을 방문한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경복궁 경비병이나 한복을 입은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또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음식, 노참한 음료 등을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하며 한국 방문을 알차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왕실의 친인척도 선택하는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국 의사, 간호사와 의료 서비스 전체를 통째로 수입해가는 일도 생깁니다. 의료 관광 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외로 진출해 현지 국가에 알맞은 의료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의료 수출은 걸림돌이 많아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어려웠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법제도와 외국인 법에 대한 각종 규제, 문화의 차이 탓이 컸죠.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스탠퍼드 대병원, 독일 홈볼트대 샤리테 병원 등 세계 최고 병원과의 경쟁에서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요즘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분명 의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 인허가 등 전문 정보 인프라와 연관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한국 의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 의료 서비스가 해외에 더욱 활발히 퍼지길 바라며 동시에 일부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 목숨을 인질로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려 하는 행위가 빨리 근절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